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정치인들의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을 테고요. 총선 승리를 위한 복잡한 그들만의 셈법도 시작됐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민 곁에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혔죠. 최초의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로서는 최연소다. 이런 타이틀도 붙어있죠. 의정활동도 활발해서 인지도 높았는데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오 의원의 말을 빌리면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해 상대를 악마화하기 바쁜 국민께서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왠지 기시감이 느껴지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1호로 영입한 인사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았던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표 전 의원께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앞에선 소리 지르다가 뒤에서는 손잡고 하하거리고 나도 저들처럼 좀비가 되는 것 같았다. 누군가는 재산과 명예, 자존심까지 내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들의 세계, 악마와 좀비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였다는 것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유일하게 국민만이 쥐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세월호 9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모 주간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시 비례대표 시도의원들이 여수시장이 진행하는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 초청을 받지 못해서 지역구 없는 서러움을 받고 있다고요? 네, 최근 여수시 비례대표 시도의원들이 정기명 여수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시민과의 대화에 초청을 받지 못하는 등 지역구 없는 서름을 겪고 있는데 이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 최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중순까지 관내 27개 읍면동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시도의원들이나 해당 읍면동 자생단체장들이 초청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데 정작 비례대표 시도의원들은 해당 장소에 초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지만 통상적으로 지역구 시도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고 의전에 따라 주민들에게 인사말이나 짧게나마 본인의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시도의원들 그나마 초청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비례대표 시도의원들은 이번 여수시장의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을 희망했지만 여수시의 비협조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언론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어요. 여수시는 현재 3명의 비례대표 시의원이 계시고 전남도의회 1명, 총 4명의 의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구 현직 시도의원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여수시 비례대표 시도의원들은 여성 3명을 포함해 4명이나 되기 때문에 의석수로만 보면 적지 않은 숫자가 지역의 여성 유권자들이나 지역 전체 또 특정 어떤 직업군이나 특정 계층의 정서를 반영하는 지방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특정 지역이나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행사에는 이 비례대표 시도의원들을 초청하거나 의전에 포함시키는 것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행자님 지적대로 지역구 행사는 각 지역 선거구를 대표하는 지역구 시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하거나 의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례대표 시도의원들이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 시도의원들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현직 지방의원들의 견제 활동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실제 최근 여수시가 진행한 이 돌산읍 선거구 주민들과의 시민과의 대화에 지역 비례대표 도의원 최동익 의원은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여수시의 비협조로 참여하지 못했고,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시의원인 최철민 의원 역시 지역 수산인들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행사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초청을 받지 못했다며 언론을 통해 여수시를 간접 비난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은 여수시가 자신들을 비례대표라는 이유로 이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수시 전체의 시정 운영이나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며 여수시의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 비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수시 비례대표 시도의원들의 애환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가끔 지역구 비례대표 시의원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지역구 없는 서름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수시 비례대표 의원들의 사례가 꼭 여수시만의 사례는 아니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예, 그렇겠죠. 뭐 국회의원도 예외는 아닐 것 같고요.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광양시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1차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로부터 알맹이 없는 용역이라는 혹평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2차 보고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불평 또다시 나왔다고요? 네, 광양시가 지역의 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용역 발주 결과물이 1차에 이어 2차 보고에서도 신통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용역 2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1차 중간 보고회의 혹평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보고 내용 일부가 구체적이지 않고 광양시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젝트가 제시되었다며 용역 결과에 대한 불만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이번 2차 보고회에 1차 보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해 항만과 철강 분야,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 남북권 신성장 거점지대, 문화 관광, 미래 행복 등 총 5개 전략에 걸쳐 세부적으로 38개 핵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예, 정리해보면 광양시가 시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용역을 우려했는데, 연구원은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1차 이어서 2차 보고회마저 시로부터 혹평을 받았는데 연구원의 입장도 참 난감하겠습니다. 네, 해당 용역은 광양시가 총 9천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범위가 방대해 용역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광양시에 적합하지 않은 과제가 포함되는 등 용역 내용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쪽으로 여전히 용역 결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현재 광양시는 보다 명확한 동사 형태의 수행 과제가 필요한데 지금은 형용사적 표현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용역 보고에서 제시된 드론이나 대학 유치 시책 등은 지금까지 광양시가 계속 추진하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금 상황과는 동떨어진 프로젝트다. 이런 혹평도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 지역의 기관 등을 설립하거나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용역 결과 역시 정부 기조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광양시로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제시된 일부 부적절한 사업 내용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주문해 광주전남발전연구회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연구원은 전남 각 지자체의 각종 연구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죠. 1, 2차 중간 보고회 결과물 광양시로부터 모두 혹평을 받았다는 뉴스 전해드리는 건데, 사실 용역 자체가 속 시원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는 처음부터 조금 추상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광양시가 지역을 먹여 살릴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이 신묘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용역이라면 사실 9천만 원이 아니라 9억이나 90억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용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광양시로부터 9천만 원의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용역을 발주받았지만 처음부터 광양시의 속 시원한 과업의 결과물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
뒤집어 보면 광양시가 돈 들여서 숙제를 내고 숙제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광양시로서는 1차와 2차 보고에서 혹평을 하고 9천만 원의 가치에 준하는 결과물을 내놓으라며 연구원을 닥달하는 것이 당연한 요구인데요. 이 연구원 입장에서는 진땀이 나는 일이겠지만 광양시가 용역 발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광양시는 많은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최종 보고에서는 중간 보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최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4월 16일 많은 분들께서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있는데 전국에서 추모 행사와 전시 공연들 예정돼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추모 주간을 갖고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 주간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 민정장학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장학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나무사님. 네. 민주시민교육팀이라는 게 도교육청 안에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뭘 하는 팀입니까? 네, 여기 이름대로 그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또는 학교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세월호 9주기 추모 주간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네. 저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세월호 9주기를 맞아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추모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이 추모 기간이 운영이 된 건 언제부터였어요? 네. 학교가 자율적으로 추모 기간을 운영한 것은 그 세월호 참사 이듬해부터 시작되었고, 예.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안내를 시작하는 것은 2019년, 즉 5년 전부터 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조례를 22년에 제정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 김대중 교육감께서도 얼마 전에 팽목항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저희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이제 관계자분들 같이 갔고요. 그다음에 진도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오셨습니다. 기업관에서 추념식을 짧게 했고요. 그리고 등대로 이동해서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헌화와 리본 달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 김대중 교육감님은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안전과 생명 존중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말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 추모 기간 안에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네네. 저희가 지금 추모 현수막을 게시했고요. 예. 그다음에 사이버 추모 메시지 남기기를 4.16 재단 있죠, 인터넷. 예.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추모 배지를 폐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10시죠. 금요일 날 추모 묵념 방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참 어느덧 9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계속 이어가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노란 리본 같은 것도 참 많이 달고 있는 학생들, 어른 할 것 없이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마 그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 추모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리본 폐용만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인터넷 4.16 재단에 접속해서 보면 다양한 추모 방법들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용선 아나운서께서도 들어가 보셨죠? 예. 네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해마다 세월호 추모 관련 행사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잊지 않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네. 1박 2일로 진도로 추모 여행을 떠나는 방법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모 기간을 조금 특별하게 보내고 있는 알고 계신 학교도 있습니까? 네네네.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자치회를
주관으로 해서 세월호 추모 행사를 하는데 이제 예. 그 중에서 영암에 있는 학산초등학교가 있어요. 학산초등학교. 네네네. 예. 학산초등학교. 이 학교에서는 세월호 배 띄우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순천에 있는 별량중학교가 있습니다. 예. 이 별량중학교에서는 추모 물품 만들기, 그다음에 희생자 이름 한 사람씩 부르며 기억하기, 신앙송, 그다음에 책 전시, 기사 스크랩, 양말목 꽃 키링 만들기,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 책 필사한 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선물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좋네요. 네. 안전한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도 필요할 테고 도교육청 안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네네.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연계 수업도 좀 있습니까? 네네. 그 각 교과별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그 평화와 인권 수업들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 네, 예를 들면 국어 교과 같은 경우는 추모 시 쓰기, 희생자나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편지 쓰기, 도덕이나 이렇게 윤리 시간에는 건강한 사회 조건 및 책임 등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해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또 수학여행도 많이 가는 것 같고, 소풍 네네. 체험학습도 많이 가는 시기더라고요. 네네. 안전에 이제 무엇보다 또 신경을 또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좀 네. 있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예.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서 매년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요. 올해도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학교에 안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면 예. 체험학습을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소규모 운영을 원칙적으로 하며 학생의 규모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예. 외에 안전 요건을 갖춘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수학여행에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세월호 9주기 추모 기간을 맞아서 도교육청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학생분들에게 그리고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어른들이 참 많이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과 그다음에 상실감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꼭 지원하겠다라는 말씀 함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라남도 아이들의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많은 애를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전남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 민정장학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직접 취재하신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이번 주 나눠볼 텐데, 자 먼저 여수 웅천에 골드클래스 생숙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우려 사항들이 많았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지난해 11월 달에 그 흙막이벽이 붕괴된 거 다 기억하시죠? 예. 그때 좀 이제 땅도 꺼지고 도로도 갈라지고 주저앉고 주민 한 100여 명이 대피하고 좀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인근 상가분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이게 한 5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응급복구는 끝이 났고 그다음에 흙막이벽 그동안 시공 부실 이런 원인 조사가 조금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도 거치고 설계도 좀 보완을 해서 다시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공사 중지를 철회하고 이제 재개해도 된다고 여수시에서 허락을 했고 예. 그다음에 보상 같은 경우도 이제 27곳인가 중에 26곳이 협의를 했고 한 곳 빼고는 거의 다 이제 협의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은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가 주민 포함입니다. 상가 주민 포함?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끝나서 이제 공사가 재개됐는데 이제 가장 큰 관건 남아 있는 것들은 그 아직 공사장에 물이 들어차 있거든요. 그때 바닷물이 유입이 됐잖아요. 네. 그 바닷물을 아직 고여 있는데 이게 한 4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방류를 해야지 공사를 이제 건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방류를 할 때 이제 문제가 이게 5개월 동안 고여 있다 보니까 물이 뭐 썩었는지 아니면 부영향화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던데 물 상태가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특히 어민분들 그쪽 예. 웅천 쪽에도 양식장도 있고 그다음에 어패류 같은 거를 채취하는 맨손어업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어민분들은 이 물을 방류해도 되는 건지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수시에서는 2번의 수질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준치 다 이하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어민들은 그래도 이거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다.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물을 뺐을 때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점점 피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에 따른 대책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어민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물을 빼야 된다는 것은 어민분들께서도 이해는 하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그 사후에 대한 관리를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거군요. 그렇죠. 물을 빨리 빼야 된다는 건 둘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 고여 있을수록 더 썩을 수도 그렇겠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기온이 상승하면 아무래도 부패 같은 게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물을 빨리 빼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제 혹시나 모를 그 피해 상황에 대비한 대비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어민들의 입장입니다. 예. 그 27곳 중에서 한 곳은 왜 합의가 안 됐답니까? 가격 문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생수 어쨌든 잘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인근에 계신 어촌계 또 어업하시는 분들의 또 우리의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또 요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고위공직자 재산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둘이 관보에 있는 것을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전해드릴 텐데 전남 동부 지역의 국회의원, 지자체장 재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부터 살펴볼까요? 어느 분이 제일 돈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혜재 의원께서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6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병철 의원이 42억, 그다음에 주철현 의원 35억, 그다음에 서동영 의원 9억, 김승남 의원 6억 정도 되는데 예. 전부 다 올랐어요. 작년보다. 일단 올랐고 그 오른 것 중에 대부분은 다 집값 부동산의 그 폭이 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분들 국회의원분들의 자산을 조금 봤더니 다주택 보유자분들이시더라고요. 다 기본적으로 2채 이상을 갖고 계세요. 아파트. 그래요? 본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 포함해서 네. 2채 이상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냐를 봤더니 김혜재 의원이 7억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소병철 의원이 한 5억 정도 올랐습니다. 주철현 의원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올랐고요. 예. 지자체장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김영록 지사가 26억, 그다음에 정인아 광양시장이 17억, 노광규 시장 10억, 정기명 시장 7억, 그다음에 공영민 군수가 6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다 아파트를 기본적으로 한 채 이상은 갖고 있고요. 예. 뭐 집은 있어야 되니까요. 네. 예. 그리고 정기명 시장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한 점이 숙박시 배우자분하고 장남하고 해서 숙박시설을 3채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수에 숙박시설. 생숙이죠. 예. 세 채를 갖고 있다. 네네.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현황 분석은 좀 해드렸고 현황은 좀 말씀드렸고 눈여겨볼 점들이 그래서 뭐냐라고 이제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다 우리 지역에 집이 안 계신 게 아니죠. 집이 없습니다. 우선 다 지역에 집이 없고 서울 알짜 땅에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알짜 부동산이라고 하죠. 네. 용산, 서초, 송파 특히 이곳에 이제 집을 갖고 있는데 서초랑 송파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에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게 알짜배기 부동산이죠. 그래서 용산에는 김혜재 국회의원, 그다음에 김영록 지사, 공영민 군수가 집을 갖고 있고 서초 쪽에는 주철현 의원이 있습니다. 또 예. 송파에는 소병철 의원이 있습니다. 네, 주철현 의원께서는 또 그 서울 서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같은 집, 맞아요. 그 아크로땡 이걸 또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왜 뭐 서울에 집이 있는 게 문제가 되냐? 뭐 이제 가족들이 서울에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또 서울하고 지역을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해야죠.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뭐 문제가 되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분들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 중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전세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역에 예. 이제 집을 두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업무를 봐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뭐 오피스텔이든 뭐 작은 아파트든 전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국회의원들이 특히 뭐 공공기관 이전해야 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 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예. 집은 서울에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 또 이 집을 토대로 부를 늘리다 보니까 이런 시선들이 있죠, 좀. 예.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역에는 대부분의 이제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출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두 채 이상 있던 것에 대해서 한 채 처분하자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쵸. 처분했을 때도 대부분 지역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맞죠. 서울에 있는 네. 집으로 이제 한 채를 보유하게 된 그래서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재산 상황도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가족들의 재산 상황은 근데 의무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고지 거부를 한 분들도 눈에 띄어요. 네, 맞아요. 국회의원 재산 중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가족들의 재산 상황인데 예. 전체 국회의원 중에 46%가 가족 재산을 비공개를 했더라고요. 전체 300명 중에서 예, 40 거의 절반 정도가 비공개를 한 거죠. 예. 이거는 고지 거부를 하면 이제 고지를 안 하게끔 그 공직자윤리법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명목상은 독립 생계 유지 뭐죠 그렇죠. 이런 명목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철현 의원, 김용록 지사, 노광규 시장, 정인아 시장 같은 경우가 재산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예. 뭐 이제 그 고지 거부라는 것이 뭐 부모님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녀분들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왜 이게 문제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들여다보니까 최근에 주철현 의원 여수갑의 주철현 의원 경우에는 장남이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기사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쵸. 그 유명 한의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가 이제 주철현 국회의원의 아들인데 예. 최근에 특수경제법 위반, 그러니까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 대출 혐의로 본사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이게 개업하려는 한의사들의 계좌 잔고를 허위로 만들어서 신용보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이롭게 보는 시선도 있고 네. 사실 정치라는 직업과 위치가 가족과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시대 정신에도 그렇고 여야가 모두 공방을 벌이는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걸 아예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볼 문제기는 하겠습니다. 뭐 판단은 본인들이 잘 하시겠죠. 뭐 자녀와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에 대해서 하고 더 싶은 있어요? 얘기가 재산 고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이랑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들이 투기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었죠. 그렇죠. 투명하게 좀 하기 위해서 이게 올해로 30년째 공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요. 예. 이 제도 취지를 살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공시가격이랑 실거래 가격을 다 해야 된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사실 차이가 이게 많이 납니다, 진짜.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기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 형성 과정도 이제 상세히 밝혀야 되고, 자산 취득 자료 같은 경우도 제출을 하도록 해야 된다. 또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 고지 거부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폐지를 해서 오히려 투명성을 좀 높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여수 개항 100주년 맞는 해입니다. 여수시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을 또 내놓고 있는데 여수의 발전을 이끌어온 여수항 개항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의 모습을 그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여수의 대표 어항 중 하나인 국동항의 현실은 밝아 보이지 않다고 합니다. 장기 방치된 선박들 때문에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네, 국동항은 여러 섬들이 파도와 바람을 막아주는 천혜의 어항 조건을 갖추면서 남해의
중심 국가 어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 선박의 저반과 수산물 위판 등은 물론 대표적인 여수 해산물 집산지로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런 국동항에 수년째 장기간 정박된 선박들이 방치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달아매는 거예요. 움직이도 안 해요. 이게. 오래됐어요. 이거 전부 이런 논제. 이 골칫거리 이게 보기에도 안 좋지. 이게 운영도 안 하는 배들을 전부 다 달아매놓고 얼마나 이게 지저분해 바다가 또 밑에가. 그냥 여기 세워놓는 배들 때문에 다른 배들이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은 계속 한 군데 오랫동안 정박해 있다라고 보면 그 예를 들어서 배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다른 어선들한테 정박을 못하니까 피해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다르게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어차피 시에서 이걸 전부 다 관리하고 세금 받고 다 뭐 허가 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항은 수시로 운항이 되는 배들이 정박하고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멀리서 보는 국동항은 어항에 수많은 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크고 작은 어선들이 또 작업을 위해서 오가는 모습들 어찌 보면 좀 아름답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현실은 다르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옹기종기 모여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어선들 현실에서는 장기 정박돼 운항을 몇 달째, 길게는 몇 년째 하지 않고 있는 어선들입니다. 예. 저도 평소에 국동항을 찾았을 때요, 정박돼 있는 어선들이 날씨로 바다에서 조업을 하지 못해 정박하고 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가까이 가보니까요, 오랜 시간 방치 녹이 쓸고 부서지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선박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선박들이 3중, 4중으로 정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십여 척의 배들은 대부분 매매를 위해 내놓은 선박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선박들이 많죠. 이런 선박들이 오랜 시간 정박돼 있는 곳의 바다는요, 다른 곳보다 눈에 띄게 해양성이 또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배들을 빼곡히 자리하고 있으니까 해초나 쓰레기가 밀려 들어오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곳에 계속 머물게 되는데요. 예.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해양 쓰레기가 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선박이 부두 곳곳을 점령하고 있으면 운항을 하고 있는 선박 어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 작은 어선들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의 경우에는요, 이 잠수기 조합 인근의 부두를 사용하는데요. 예. 이곳은 3분의 1 정도 되는 어선이 모두 운항을 하지 않고 있어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 항로가 방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어민들이 그날 장업한 이 수산물을 하역해야 하는데 미사용 선박들로 인해서 하역 장소가 부족하고요.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바다 위에서 부두 위에서 바다를 봤을 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요. 제가 한 어민의 도움으로 어선을 타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두에서 선박을 타고 국동을 빠져나가는데요. 이 정면에 주위에 선박들이 많아서요, 시야가 좁고요. 실제로 이 바다의 항로폭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예. 네, 이런 장기 선박들로요, 어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저 아내가 제일 심각해요. 지금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폐선해야 될 배들도 많고 껍데기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들이 수두룩해요. 자리나 좀 공간이나 있어야지. 조업선들은 여기 오면은 전부 다 뒤에 한쪽으로 배들이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예를 들어서 뭐 풍랑주의보가 내려서 피항을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정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전부 다 배 뒤에 묶고 또 배 뒤에 묶고 또 그 뒤에 막 그래 엉망진창이라 지금 막 쓰러져 가는 배들 저쪽으로 그런 배들 때문에 우리 여기 선원들도 우리 배 사람들도 이래 보면 배를 이런 정박시켜 놓으면 건너가야 되잖아. 건너가야 되다 보니까 떨어져 갖고 낙상해 갖고 발이 빠져가 사고 나는 사람. 이 공간에 차부로 뭐 더 갈 데가 없잖아요. 짐을 좀 푼다든지 뭐 생선을 잡아갖고 와서 팔 수 있는 곳은 단지 여기밖에 없어. 엉망으로 돼갖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말 그대로 반쪽짜리 항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네. 방치된 선박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이 어민들이 그 점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 선박들이 운항을 하지 않지만 매매를 위해 정박하고 있는 것이니 개인의 재산이라서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 여수시에서도요, 국가항은 어선이면 누구나 무료로 정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은요, 매매를 위해 장기 정박된 어선들은 다른 한정된 부두에 정박할 수 있도록 여수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불만은 있는다 한들 뭐 시에서 뭐 방법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요, 매매 선박들이에요. 어디 한쪽으로 배 운항들 안 하는데 몰아서 배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계속 오갈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죠.
배를 살 사람도 거기 가서 이 배 나와 있는 거 여러 배 중에 하나를 봤으면 좋겠고. 저 앞에 방판 있잖아요. 그런 데로 싹 한 대 몰아본다든지 얼른 안 팔리거든 배들이. 어디 선착장 만들어보라고 말을. 장기 주차료처럼 뭐 무조건 돼서 나가라 할 수는 없지만은 길게 돼 갖고 있는 만큼의 뭔가 벌가금을 내면은 그 사람들이 또 뭔가 시정이 좀 있지 않을까. 여수시는요, 이런 대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동항 경우에는 건설 공사를 예타 중이지만 이 사안은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또 여수시에서는요, 이 선박 중개업 관리를 하고 있는 남해업 관리단을 통해서 이동 조치나 선박 관리 등의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수 국동항은 국내 최대 어항단지지만요, 장기간 정박 선박들로 인해 그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요, 수년째 여수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인데요. 이 관리부처의 어쩔 수 없다는 뒷짐지기는 이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원내교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어떤 소식과 노래 준비해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돈줄 날 예정인 강릉의 카페와 식당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난곡동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맞아요. 소방 대응 3단계까지 발령하고 최고 수위 대응에 나서서 8시간 만에 진화가 됐죠. 이 산불로 축구장 530개 면적 산림이 탔고요. 주택과 펜션 등 총 100곳이 넘는 시설물이 소실되거나 부분 소실되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사망자는 1명 발생했고요. 그래도 비가 좀 빨리 내려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네. 진화 작업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인력이 투입이 됐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특히, 컸어요. 네, 규모가 컸던 만큼 100여 대의 장비와 1,5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돼서 네. 진화 중 소방관 2분도 눈과 가슴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강릉의 카페와 식당들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누어줘서 화제입니다. 강릉의 200제곱미터 규모의 한 대형 카페는요, 오늘까지 사흘간 영업을 중단하고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는 분들을 위해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일 동안이나요? 네. 예. 카페 입구에는 일반 영업은 안 합니다. 강릉시 화재 관련 소방, 경찰, 군인, 기타 공무원분들께 커피 무상 제공합니다. 이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좋네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인근 경포대 횟집 단지에 있는 한 해물칼국수 음식점 출입문에도 산불 발생 다음날 오전부터는 소방관, 대민 지원에 나선 경찰관 및 군인, 피해 이재민에게 식사를 무료 제공합니다. 이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다만 무료 제공을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식재료를 사뒀는데 소식이 알려지지 않아서 도움을 좀 못 드렸다면서 아쉬워하며 SNS에 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무상 제공 소식을 알렸던 게시글에는 이런 곳은 나중에 찾아가서 꼭 커피 마실 겁니다. 돈줄 내주러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응원과 또 감사를 전하는 댓글이 150개 넘게 달리기도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또 훈훈한 이야기도 들어보네요. 예. 네.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습니까? 네, 소방대원분들께 우선 산불 진화를 위해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재민을 위해 구호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빠른 피해 복구 또 일상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오셨습니다. 송열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주 이 노래 전해드리고 있고요. 네. 다음 이야기는요. 혹시 화장실 가실 때 휴대폰 가져가시나요? 보통은 가져갑니다. 집에 계실 때도요? 그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샤워하러 가실 때는요? 샤워할 때는 굳이 필요한가요? 그쵸. 예. 보통 안 가져가기 쉽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혼자 계실 때는. 네. 30대 건장한 남성이 화장실에 갇혀서 5시간 이상 탈출을 위한 사투를 벌이다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문 밖에 6m 거리에 놓여있던 휴대전화 인공지능 AI 덕분에 극적으로 생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서울 중심가의 한 원룸에 사는 A씨는 지난 5일 씻으러 집 화장실에 갔다가 문이 잠기는 바람에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반지 하라서 창문도 없는 작은 화장실이었는데 출입문이 워낙 튼튼해서 키 170에 몸무게 102kg의 건장한 체구인 A씨가 발로 차고도 몸으로 부딪혀도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면대 옆에 쇠파이프를 떼어내서 문짝 손잡이 옆을 3시간 이상 긁어대면서 구멍을 내려 했으나 그 또한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네. 힘겹게 천장까지 뚫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괴성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5시간 동안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요. 거의 탈진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체력도 고갈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됐을 즈음에 네. 방 안에 책상 위에 있던 스마트폰의 그 음성인식 AI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밖으로 스마트폰을 향해서 헤이 빅스비 긴급전화 이렇게 계속 외쳤대요. 네. 그런데 AI가 목소리를 인식했습니다. 근데 긴급전화까지는 인식을 못하고 자꾸 실패하자. 네, 주인님 이것만 한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번호를 불러주고 전화 연결을 시킨 겁니다. 부모님한테 전화해달라? 네. 예. 그랬더니 연결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부모님이 받은 전화에 대고 연신 119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또 멀리 있었으니까 또 잘 안 들릴 수도 그러니까요. 있었을 텐데. 그래서 뭔가 부모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곧바로 신고를 했고요. 이후 경찰과 소방이 집으로 출동해서 A씨가 AI의 도움을 요청한 지 30분 만에 화장실 탈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이 이렇게나 좋은 거였군요. 그렇죠. 사실은 뭐 휴대전화 AI가 없었다면은 경찰과 소방서도 연락이 안 되고 아마 지금까지 갇혀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게요.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사실 6일 있었던 자격증 시험에 못 갈 뻔했는데 덕분에 또 참석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예. 집에 혼자 계실 때는 화장실에 꼭 휴대폰 가져가시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겠습니다. 네. 예, 뭐 헤이 빅스비, 뭐 헤이 시리 뭐 다 될 것 같은데 네. 잘 알아듣는지 가끔씩 또 이렇게 목소리 좀 다듬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제가 헤이 시리 유튜브에 음악 틀어줘 했더니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셀러 밀리스의 헤이 시리라는 곡이 있는데 인공지능 시리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되뇌이는 가사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오늘 뉴스는 삶이 행복이었다, 구조해줘서 고맙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y Siri. Hey Siri, could you teach me how to cook an apple pie? Say thanks in Japanese, make a paper plane that flies. Hey Siri, could you cancel my alarm at 8:05? 'Cause lately I can't sleep, I've been spending all my time just trying to find all of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that you can't look up online. 'Cause I can't shake the feeling that we're only born to die. Hey Siri, what's the meaning of life? Hey Siri, could you tell me how to fix my broken heart? No, I made it stop, I just can't get it to start. Hey Siri, are you happy? Do you wish that you could cry? Are you as lost as me? Are you spending all your time just trying to find all of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that you can't look up online? 'Cause I can't shake the feeling that we're only born to die. Hey Siri, what's the meaning of life?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